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되면 이제는 나도 좀 쉬면서 살고 싶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 삶을 찾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해보게 돼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생각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실제로 57세에 퇴직을 하고 7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했던 어느 은행원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은 우리가 은퇴 후를 준비한다 해도 눈에 띄는 액수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기대일 수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분도 본인이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돈을 아끼고 금융 지식을 쌓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경제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분의 사례와 더불어 다른 세 가지 사례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57세 퇴직 은행원의 세계 일주 후의 씁쓸한 현실. 먼저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볼게요. 이분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은행에 취업해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대요. 한 직장에서 줄곧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도 모았고 또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으로 어느 정도 자산도 마련했죠. 그런데 정년보다 조금 일찍 57세에 퇴직을 하면서 그간의 스트레스도 풀 겸 그래, 내 꿈을 한번 실현해보자 하고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사실 2030대 때부터 여행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가볍게 배낭여행도 여러 번 다녔고 신혼여행 때도 남들보다 긴 일정으로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대요. 그러다 사회생활이 바빠지니 자연스레 여행은 가끔씩 큰맘 먹어 떠나는 휴가 정도였죠. 그런데 은퇴하면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커서 독립했겠다. 내가 언제 다시 이렇게 긴 시간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어? 라고 생각해 1년, 2년. 그렇게 전 세계 여러 곳을 돌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항공권부터 숙박, 현지 투어까지 비교적 넉넉한 예산으로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이 점점 커졌죠. 사실 여행은 시작하기 전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면서 예산을 잡아도 막상 가보면 여기도 좀 더 보고 싶고 이왕 왔으니 좋은 데서 묵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7년을 거의 쉬지 않고 여행만 하다 보니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체력도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게다가 해외에서 잠깐씩 병원에 다니거나 치료받을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보다 지출이 커서 나중에는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싶을 정도였대요. 정신 차려보니 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주식 투자해둔 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평가 손실이 크게 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건 건강검진과 치료였어요. 고혈압, 당뇨는 물론 해외에서 제대로 못 챙긴 치아까지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죠. 이제는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6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게다가 몸 상태도 완전히 예전 같지 않으니 결국 내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즐기기만 했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 은퇴 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세 가지 사례. 아니, 난 그렇게 7년씩이나 해외에서 사치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꼭 세계 여행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1. 60세 자영업자 미스터 김의 사연. 배경 3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벌고 자녀들도 잘 키워낸 60세 자영업자 김씨. 은퇴 시점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적금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함. 문제 막상 가게를 닫고 나니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갑자기 0이 됨.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빠듯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힘듦.
결과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끼다 보니 은퇴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에 적응해야 했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30년을 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기존 아파트 유지비 관리비, 수도 광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짐.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길까 고민하지만 나이가 들어 이사도 쉽지 않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건강까지 악화되었고, 결국 다시 파트타임이라도 하며 용돈을 벌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괴로운 상황. 이 사연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엔 수입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 직전까지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의료비, 건강 관련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면 그 지출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55세 조기 퇴직한 대기업 임원의 사연. 배경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55세 박씨. 회사에서 구조조정 차원으로 권고퇴직 제안을 받았고 보상금이 꽤 컸기에 이 기회에 빨리 나가서 좀 쉬자고 결심함. 문제 퇴직금과 위로금이 제법 되다 보니 이를 투자하면 나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될 거라 믿었음.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남. 결과 23년 만에 투자금이 크게 줄어드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임원 출신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음. 자존심이 상해 무작정 구직도 하기 싫고 소비 패턴도 기존 임원 때 습관이 남아있어 생활비 줄이는데 한계를 느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유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큰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목돈은 자칫 잘못 관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전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이 있었던 분들은 생활비 절약이 쉽지 않고 노후 자금을 모으고 불리는 노하우가 충분치 않으면 의외로 금방 어려움을 겪게 돼요. 63세 퇴직 교사 부부의 사연. 배경 교사 부부로 정년 퇴직까지 무사히 마친 후 퇴직금과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옴. 자녀도 독립해 살고 있어 부담이 적은 편. 문제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가 점점 국내외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됨.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해 여행 경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집 수리, 차량 교체, 손주 돌잔치 등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동시에 발생. 결과 여기저기에서 돈이 들어가니 모아둔 자금이 생각보다 훅 줄었고 부부의 여행 패턴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임. 연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경조사비,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노후가 풍족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음. 이처럼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부동산 보유세부터 각종 세금과 경조사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3. 은퇴 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 그럼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세계 여행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는 변수가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무 설계의 재점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자산들을 놓고 구체적인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실제로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앞으로 5년, 10년 뒤엔 어떤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지, 혹은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만약 투자나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안정성과 유동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복구가 쉽지 않아요. 건강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50대, 60대 이상이 되니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해외여행이나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싶다면 미리 건강검진과 예방적 치료는 필수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않은 생각은 큰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의료비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사회적 관계와 소득 창출 방안 모색. 은퇴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재취업 혹은 자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열 수도 있어요.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고정 지출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마련하는 활동을 고민해 보세요. 또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지인이나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는 모든 순간이 계획적이어야 한다. 사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도 하죠. 한창 사회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본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시간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즐기려면 결국 미리 준비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57세 퇴직 은행원분처럼 영원히 쓸 돈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출이 이어지면 나중에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는 대기업 다녔으니 나는 공무원 출신이니까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도 금물이에요.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가계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건강이 기반이 되어야 하니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거나 혹은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앞으로 인생이 20년, 30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일을 해오며 만들었던 자산을 무작정 소비하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찾고 여유를 즐기며 행복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행복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발 한 발 준비해 가는 게 좋겠어요. 난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하면 분명 더 나은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은퇴 후에는 내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 미리미리 계획하고 지혜롭게 행동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